안녕하십니까. OIC 비즈니스 오너 함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공의 8단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 경험과 함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성공으로 가는 8단계, 마이웨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하는 길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24살 때 치킨집을 운영했고요. 원래 저의 꿈은 체인점 CEO가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장사를 하다가 넥타이를 한번 매보고 싶다는 어떤 꿈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나가려고 했던 그곳이 현대카드였는데요. 이때 제가 꿈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대카드의 지점장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었고요. 이때 10년 근무했던 것 같네요. 대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저의 꿈을 또 찾고 싶어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했고요. 이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아픔도 겪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수익을 통해 제가 2년간 노동수익을 하면서 저희 누님을 통해서 체인이라는 이 회사를 알게 됐고요. 이 성공의 8단계 보시면 1단계는 꿈과 목표 설정, 2단계 결단, 3단계 명단 작성, 4단계 만남과 초대, 5단계 사업 설명, 6단계 후속 조치, 7단계 상담, 8단계 이 복제가 있죠. 이 8단계 중에 저희가 준비 단계인 꿈과 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 이 준비가 잘 돼야 되고요. 이 준비가 잘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장을 하는 단계인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성장을 하며 그리고 난 성숙 단계 이 상담을 통하고 이 복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공을 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 1단계 제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노동수익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소득의 한계점이 얼마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을 도달하고 매월이 지나는 순간부터 저는 제 몸이 이상신호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함지훈 로얄 크라운님으로 인해서 이 체인 비즈니스를 알게 됐고요. 그때 저는 바로 거절을 했죠. 그 이유는 함지훈 로얄 크라운님을 알고 있던 저는 영업하고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영업을 맞지 않은 분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고요. 길어봐야 3개월에서 5개월이면 그만두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함지훈 로얄 크라운님이 체인을 대하는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영업을 했을 때와 이 체인을 했을 때 자세와 태도가 엄청나게 달랐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1년을 제가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 체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길래 저희 누님을 이렇게 바꾸지? 라는 생각에 사실 궁금증이 많이 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하나씩 알아보게 됐죠. 그 알아보는 과정에 제가 사실은 많은 충격을 얻었습니다. 체인이라는 비즈니스,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사업이 저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탁을 해야 되며 거절을 많이 또 당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잇는 일이다라고 저는 강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업을 알아보면서 정말 느꼈던 건 그와 반대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장 정직하다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검증 끝에 저는 사인업을 했죠. 그리고 저는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뭐였냐면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첫째 딸의 방을 선물해 주는 게 꿈이었고요. 좋지 않았던 차를 타고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차를 탈 수 있는 걸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저희 첫째 딸의 방을 선물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차를 탈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첫 번째였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금액을 한번 알아보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월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하루를 생각했죠. 이 1,000만 원을 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요.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이 있으면 감정이 좋아집니다. 감정이 긍정적이 되면 행동에 옮겨지더라고요. 이 행동이 옮겨지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패와 성공. 실패를 하면 다시 꿈을 터치하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들며 다시 행동에 옮겨서 그 실패했던 이유를 찾고 다시 결과의 과정에 실천을 하면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성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성공이란 걸 맛봐보는 순간, 아, 이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 작은 성공에 또 다른 꿈을 설정합니다. 그 꿈을 설정하고 감정, 긍정적인 감정, 실행, 결과, 성공, 결국은 이게 성공 사이클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성공의 8단계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 제 감정이 좋아졌고 그 감정의 힘을 얻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을 올바로 이해하자부터였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먼저 저는 파악했습니다.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라 가르치는 비즈니스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기의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누군가에게 비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보상 플랜을 이해해야 되며 그 보상 플랜을 이해함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그 꿈과 그 비전이 돼서 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제가 보상 플랜을 이해하면서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자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부정이 이긴다는 걸 저는 알게 됐고요. 모든 시야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결과값의 목표가 한 달에 50명을 패키지 인원으로 달성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남들이 봤을 때 이 50명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50명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저는 한 달에 주간 단위를 설정했으며 2주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명단을 만났고요. 이 모든 명단에 한 50명에서 70명을 제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70명을 만나면서 2주간에 12명에게 사인업을 받았고 나머지 2주 동안에는 파트너분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파트너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38명의 인프라를 저는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달 만에 50명을 이뤘고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하는 힘으로 인해서 저는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그 한 달 만에 저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이루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는 또 다른 꿈을 설정했습니다. 체인을 통해서 제가 원래의 목표인 체인점 CEO를 해보고 싶었던 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꿈을 향해 또 한번 달렸습니다. 저는 전국의 체인망을 넓히는 게 저의 꿈이었고요. 김창호 교수님처럼 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인생을 바뀌게 해줄 수 있는 드림 드라이버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저는 6년 동안 해서 최고 직급자가 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꿈입니다. 지금 제가 사업을 한 지는 5년 3개월 차가 됐고요. 앞으로 9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최고 직급자인 로얄 크라운, 아니 내년 중순까지 최고 직급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며,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직급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다음의 꿈을 위해서죠. 저의 파트너분들을 로얄 크라운을 2조, 크라운을 4조, 더블 다이아몬드를 8조, 로얄 다이아몬드를 16조, 다이아몬드를 32조를 만든 게 제가 체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꿈입니다. 저는 저희 파트너분들을 빨리 성장을 시키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돈 뭉치의 돈의 가치입니다. 이 돈 뭉치는 제가 버는 수익의 가치의 금액이 아니고요. 성공하고 있는 저의 파트너분들과 일정의 수익들을 모아서 성공하고자 하는 파트너분들에게 돈을 쓰고 싶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조직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 것도 꿈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이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정말 한번 타보고 싶었던 차여서 그 꿈도 이뤘고요. 이 다음에 제가 이루고 싶은 차는 벤틀리입니다. 이 벤틀리를 꼭 타고 싶고요. 이 벤틀리를 타고 난 뒤에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저희 지사 사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사를 이전을 하죠. 평수는 120평, 130평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또 이뤘습니다. 80평대에 저희 지사를 쓴 지가 벌써 횟수로 5년째 쓰고 있고요.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광주 지사를 새로 오픈하게 됐으며, 저희가 추석 전에는 아마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의 목표이자 꿈인데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저희 성공하는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4층짜리 지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안내데스크와 커피숍, 그 다음에 2층에는 세미나 공간으로 저희 사업자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팀 미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싶고요. 3층에는 리더님들 방과 그 다음에 전문 교육 과정, 임성호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 과정들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는 코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4층은 전국에서 오시는 리더분들 숙박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싶고요. 4층 옥상에는 저희가 파티룸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꿈을 생각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또 목표를 세워보니까요. 최소 5천만 원 정도 붙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1억 정도는 벌고 있어야 마지막 목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5천만 원을 버는 걸 다시 꿈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1억씩 들어오는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지금은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뚜렷한 목표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천재를 이기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했던 말이죠. 근데 저는 또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실현이 되는 꿈이라고 해서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와닿는 말인데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실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꿈을 설정을 하고, 그 꿈을 꼭 날짜를 대입하며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게 만들고, 그 목표를 또 잘게 나누면 이게 적어지는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옮기면 결국은 그 꿈이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인 꿈을 꼭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단, 우리 자세와 습관이기도 하죠. 저는 꿈이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은 무엇을 끊을 것인지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딱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 내가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끊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실행에 옮겼던 게 이거였습니다. 골프요. 그리고 축구요. 저는 공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골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리 모임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을 했던 건 채윤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채윤 비즈니스가 먼저이며 그 뒤에 나머지 부분들을 설정하겠다라는 결단을 했죠. 그럼 채윤의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는 제가 임성호 위원장님께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고개더. 이 고개더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실천하라 해서 100% 고개더 하자라는 건데, 이 고개더의 첫 번째가 매일 15분에서 30분 독서하고 책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 파일을 듣는 거고, 세 번째, 주 2, 3회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월 15에서 30회 쇼도 플랜을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제품을 애용하는 거죠. 저는 이거에 100% 공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채은을 알아보는 과정의 그 1년 사이에 임성호 교육위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핫버튼이 터졌던 게 이거였습니다. 임성호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공하시려면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그 기본의 조건은 이 5가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핫버튼이 터졌냐면, 제가 현대카드의 지점장을 7년을 했습니다. 이 지점장을 7년을 하면서 120명 앞에서 제가 매일 아침에 조회를 했었는데요. 그 120명 앞에서 제가 매일 했던 말이 바로 기본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야 되며, 출근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을 일해야 되며, 마지막은 매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외쳤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지키게 했던 사람들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조직이 성장했고 성공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제가 핫버튼이 터지면서 저도 그러면 이 기본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필독 도서를 읽기 시작했고요. 가장 첫 번째 읽었던 책이 저는 쇼도 플랜이었습니다. 이 쇼도 플랜이란 책을 읽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게 되면서 영업이 아니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8단계를 읽고 이대로 실행을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실천에 옮겼고요. 이 두 가지 책을 읽고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1,000만 원 벌게 해줬던 아주 감사했던 책이 쇼도 플랜과 성공의 8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매일같이 음성 파일을 듣는 습관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하나 채우게 됐으며, 세 번째는 저는 이거였습니다. 주 2, 3회 세미나 참석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결단하신 분들은 2, 3회가 아니죠. 매일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세미나를 참석해야 되냐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듣는 곳은, 지사는, 센터는 충전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사에서, 센터에서 내가 올바르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센터가 오픈이 되고 지사가 오픈이 되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광주지사에 전화하지 않아도 매일 출근하는 인원을 꽉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저는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광주지사에 세미나를 매월 하지만 그때 저희 광주지사가 만석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웠죠. 광주지사가 이제 이전을 하죠. 그때 아마 좌석이 한 10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인원을 저는 100명을 만드는 게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저희는 줌방송을 또 참여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 그룹에 9월 일정표가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10시에 본사 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 수, 목 9시에는 저희 그룹 내에 줌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9시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품 강의가 주가 되고요. 수요일은 리더십 관련된 저희가 리더분들의 살아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줌 강의를 더 프로모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줌을 통해서 소비자 관리와 사업자 관리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줌 방송은 사업자를 위한 방송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주변 분들 중에 제품을 쓰시는 분들 중에는 OIC를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오넬스와 에노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리셀 프로그램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줌 방송의 스케줄을 잘 파악해서 그 소비자분들이 더 알고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소비자층이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잘 관리해서 그 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하신다라면 아마 소개와 더 올바른 소비자들의 증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진행되는 줌 방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애용하되 그냥 한 가지의 제품을 애용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제가 OIC 비즈니스의 오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저희 회사에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저희 회사에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다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요, 절대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쇼더 플랜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꼭 사업 설명이 쇼더 플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회사를 프로모션하는 거, 저희 그룹의 스폰서분들을 프로모션 하는 거, 그것 또한 저는 쇼더 플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쇼백을 진행하고 있죠. 단체톡에 올라오는 저희 사진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쇼더 플랜을 매일 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을 통해서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얻으려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은 항상 급한 일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제해야 할 핵심 시스템 방법론 중에 3단계인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은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명단을 작성하고 분류해서 우선순위에 20명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요. 플랜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직 사업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명단을 작성하는 행동을 할 때 사업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명단은 씨앗입니다. 제품을 필요로 할 명단, 사업을 시작을 알리고 싶은 명단, 미리 판단하지 않고 적어야 되며 내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단 작성과 관리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냥 하지 뭐, 머리에 있는데 천천히 하지, 적을 사람이 없는데 항상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혹시 또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나의 Y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의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관리 노트를 준비하고 명단은 많을수록 좋으며 미리 판단하지 말고 작성을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수정 보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타이밍을 보여야 되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품을 권할 사람인지 사업을 권할 사람인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스타 실버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이 명단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명단을 쓰실 때 이름과 나이를 지역을 작성을 하시고 그 옆에 있는 칸에 직업과 성향, 타사에 대한 경험에 대한 유무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내가 적는 것보다 스폰서와 함께 작성을 해 나가고 그분들의 직업과 성향 그리고 경험 유무도에 대해서 서로 파악을 해보면서요. 제3자인 스폰서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명단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명단 상담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있겠다 싶으면 그 순번 옆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이 순번 옆에다 별표를 치고 우선순위를 빨리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만나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1대1 미팅하는 방법과 2대1 미팅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을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법칙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현상의 80%는 20%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황금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10명을 만나면 2명이 사인업을 한다는 원칙은 어느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10명을 만나면 2명이 사인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도요. 10명을 만나면 2명을 사인한다라는 거죠. 이 파레토의 법칙은 절대 경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20명의 명단을 만나서 2명, 4명을 찾자. 그리고 그 4명을 스타 실버로 우리는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준비 단계인 꿈과 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장 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만남과 초대이기도 하죠. 좋은 친구가 되는 관계를 터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감을 주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좋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사업 설명을 듣게 해야 되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외모와 복장을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만남과 접촉입니다. 정의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알기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제는요.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그 당신이 먼저이고 다음은 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의 목적은요. 점진적인 시스템으로 초대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호기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통화를 길게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대한 통화는 짧게 해야 되고 2분, 3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 저도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렸고 제품들이 어떤 게 있다는 걸 잘 알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세계는 소문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이걸 알리는 순간 영업에 계시는 분들이요.
제가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는 그 인식을 소문을 다 내버리더라고요. 그 뒤부터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카카오톡으로 저는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툴입니다. 눈높이에 맞게 준비하며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걸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초청입니다. 4배수를 초대해야 됩니다. 4명을 초대하면 2명이 오겠다고 합니다. 그 2명 중에 실제로 오는 사람은 1명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초청자의 25%만 초청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건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며 열정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갖고 주도적이며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회를 주는 쪽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4번째, 만날 약속을 잡고 사업 설명 초대 시에 한 날짜를 잡는 게 아니고요. 양자택일을 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째는요. 가능하면 배우자를 동석해서 듣게 하는 것보다 혼자 듣게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 시 꼭 알아둬야 될 것. 7번째입니다. 사업 설명은 소규모 그리고 소규모 미팅을 통해서 프로모션 하셔서 48시간 이내에 규모가 큰 OM으로 초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8번째, 강사를 최대한 프로모션 하셔서 듣게 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사업 설명 장소에서는 자리를 미리 잡고 그 동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배치를 잘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가능하면 비즈니스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 되고, 11번째, 사업 설명 후 애프터 미팅이 있음을 약속하고 사전에 프로모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번째, 끝으로 다음 미팅을 안내하고 눈높이에 맞는 툴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만약 5명에서 6명과 미팅을 시도했음에도 상대가 반응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꼭 명심해야 될 건 그 상담을 통해 진행 사항을 꼭 점검하셔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단계입니다. 사업 설명입니다. 이 사업 설명의 목적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의 관심과 유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비전이 있는 사업임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며 사업 설명을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횟수와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SPTP는 설득이 아닌 제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노하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야 되며 과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멋진 STP 후에 박수를 받고 비즈니스를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업 설명의 주요 목적은 인생에서 누구나 꿈꾸는 것들, 더 많은 시간, 돈, 친구, 안정감,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고 싶고 자신의 사업, 더 나은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원하는 것들, 즉 꿈과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 설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설명을 잘하는 방법은 그 사업 제안서를 잘 푸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마이스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2대1 미팅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OM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사업 설명만 잘 하겠다, 멋지게 하겠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앞단인 이 공감대 형성을 할 때 나의 Y를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들과 맞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미팅, 2대1 미팅을 하기 전에 후원 요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후원 요청서를 딱 받으면 그분의 나이, 그분의 뭐 직업,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저는 미리 받으면요. 그분에 맞는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할까? 저는 그걸 가장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2대1 미팅 시점에서는 사업 설명하기 전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알고 있어도 질문을 먼저 하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마이스토리와 제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서 듣다 보니 결국은 그 첫 5분, 10분 이내에 그분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엄청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사업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그분들이 집중도 있게 사업 설명을 듣더라고요. 사업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앞단인 마이스토리와 Y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의 꿈과 그분의 욕구,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엔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누군가를 만나면 제일 먼저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꼭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줘보십시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건 후속 조치입니다. 1차 미팅 직후부터 프로스펙트가 비즈니스를 결단하고 시스템 플러그인 되도록 돕는 모든 중요한 활동인데요. 이 후속 조치는 미팅 후 24시간, 48시간 이내에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후속 조치는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요,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부정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후속 조치는 사업 설명을 하고 스폰서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를 하는 그 시간 내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주고,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더 할 건지, 그리고 그 상대방인 그 지인이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펼쳐 나감으로써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전달해주는 그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의 나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도 가장 좋은 후속 조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2대1 미팅에서 B인 역할을 했을 때도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모든 걸 후속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이 후속 조치했던 걸 이렇게 지켜보면 이틀 뒤에 후속 조치하셨을 때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신을 전달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크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속 조치를 할 때 결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한번 만나보죠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거절이었는데, 그 거절에 대한 부분들을 응대할 때 가장 좋은 화법은 이거였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 1시간에서 2시간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느낌이 부정이었습니까? 긍정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긍정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지금 긍정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맞습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이 지나면 결국은 부정이 이기기 때문에 그 현실의 현재의 그 느낌을 믿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후속 조치가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제대로 몰라서입니다. 두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안주함을 살고 싶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이와 반대인 걸 후속 조치할 수 있어야 되며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후속 조치는 절대 전화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성장 단계인 7단계, 8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 상담입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성공의 8단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7단계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스폰서와 상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를 소개해 준 스폰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스폰서는 우리가 이제 그 파트너분이 이 사업을 배우는 과정에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와 카운셀링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스폰서분이 예를 들어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그분과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상위 스폰서 중에 시스템에 합류가 되어 있는 분과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담은 사업 진행상에 발생되고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이 상담을 할 때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이 일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담이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 진행됐던 스케줄, 누구를 만났고, 누군가를 만나서 예를 들어 패키지를 끊었고,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 파트너분을 만나서 오늘 뭐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보고이고요. 상담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카운셀링을 했고 이렇게 비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카운셀링이자 상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카운셀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진행했던 과정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공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담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더 해야 잘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상담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할 때는 절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안 되고요. 해결의식을 가지고 상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의 파트너분들을 비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항상 해결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안 돼요. 이래서 싫어요. 이건 다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상담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게요. 툴이 필요합니다. 툴을 가지고 상담해야 되고요. 스케줄을 상담하고요. 그 레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하고요. 이 레그 상담하실 때는 머릿속에 있는 레그가 아니라 실제 내 노트에 각 다운라인의 파트너분들이 그려져 있는 레그를 보고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 멤버분들을 상담을 해야 되고 그 목표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뢰밭을 건너는 지혜,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으로 사업의 진행 사항을 꼭 점검할 수 있어야 되며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진실되게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그 다음에 레그표, 명단을 준비해서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핀업 조건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나요? 라는 질문에 상담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비즈니스가 잘 될 때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보시면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상담을 많이 안 하고요. 안 될 때도 상담을 많이 안 합니다. 이 사업은요. 잘 될 때도 상담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안 될 때도 상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복제입니다. 신뢰 찾기. 나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제는 쉽고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워야 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복제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복제하고요. 올바른 리더십을 복제하고 올바른 방향을 복제하고 올바른 방법을 복제해야 됩니다. 성공의 결과는 복제할 수 없지만 성공의 과정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arn to teach라고 되어 있죠. 올바르게 배워서 행동하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요, 내 파트너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건 나의 파트너들은 나를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 하더라고요. 나의 파트너분들이 리더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서 올바른 조직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가장 먼저 능력 있는 파트너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먼저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른 리더가 돼야지. 그리고 내가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워야 될지 먼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범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르치고 시스템을 시계추처럼 반복하고 성공의 시스템을 따르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스템 복제는 구속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읽어서 올바르게 이해했고, 그리고 성공의 8단계라는 책을 읽고 이대로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빼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임성호 교육위원장님이 저희를 만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매주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교육이 먼저다 라고 했고 교육 이후에 미팅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의 파트너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그들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게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반복입니다. 반복, 또 반복. 5년간, 6년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반복 속에서 나 다 안 돼요. 나 이거 다 들었던 거네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반복, 지루한 반복을 꾸준하게 듣고 반복하다 보니 그분들은 그 반복 속에 꾸준하게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분들은 성공하고 성장하는 걸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절대 그 반복을 귀찮아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반복 속에 꾸준하게 5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 합류가 되어 있는 파트너분들을 계속 성장을 시켜 나갔는데, 그 성장 속에서도 제가 점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파트너분이 지금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제 8단계 중에 지금 현재 몇 단계에 있는가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3단계가 되고 있지 않다라면, 다시 말하면 명단 작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 그분이 결단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했고요. 이 결단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 꿈이 설정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명단 작성이 안 된 분들을 보니까요, 결단도 안 되어 있고요, 꿈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꿈과 목표를 설정해 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꿈 설정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꿈이 다시 완벽하게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2단계인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되고 난 뒤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했고요. 이 명단을 작성하면서 이 명단을 상담을 해주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1대1 미팅을 할 수 있으면 1대1 미팅에서 프로모션과 티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1대1 미팅 속에서 또 2대1 미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2대1 미팅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그 지사 아니면 센터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 그러면서 리더의 감이 누군가를 빨리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성공의 8단계를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는 파트너들이 시간 속에서 한 명씩 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속에 중간 리더의 숫자가 늘었고, 그분들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로얄 다이아몬드 혹은 크라운까지 성장을 하게 됐고, 또 그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결국은 이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7단계, 8단계까지 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 안정적인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매출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성장하는 팀과 그룹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의 8단계를 자기 생각을 빼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성공의 8단계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정적인 그룹과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소득과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현재 성공의 8단계에 몇 단계에 와 있는가? 그 단계에 내가 있다라면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나의 다운라인에 파트너분이 있다라면 그 파트너분이 지금 현재 몇 단계에 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저는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내 자신이 노력한 결과의 100%를 갖기보다는 차라리 100명의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에 각각 1%를 갖겠다. 진짜 큰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저희 비즈니스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사람이 24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몇천 명의 사람이 24시간을 함께 쓰는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함께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체인점 사업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사업 설명하실 때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많은 공감대 형성하셔서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또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